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신도림고등학교 교사 이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직도 탐험하지 못한 신비한 장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은 여러 종류의 어류와 형형색색의 산호초 등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모험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수중의 세계를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즐긴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수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인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스킨다이빙 누가 할까? 2. 스킨다이빙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 3. 스킨다이빙 배우기. 4. 스킨다이빙 시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안전 익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생물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킨다이빙 누가 할까?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전문 강사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시면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사란 공인된 교육단체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자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이빙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킨다이빙 수영을 못해도 됩니다.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장비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강사를 통해서 배우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의 수중의 세계를 방문하는 방법은 스쿠버 다이빙을 직접 배워서 물에 들어가는 방법과 이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오늘 학습할 스킨다이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은 구별 없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스노클링이라는 것은 기본 3종 장비인 물안경, 숨대롱, 오리발과 구면조끼를 착용하고 물 위에 두둥실 떠서 물속을 물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안전한 물놀이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수영을 못해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스킨다이빙은 스노클링을 하다가 호흡을 멈춘 후 약 10여 미터 정도 물속을 잠수해서 수중 환경을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스킨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되지만 강사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 레포츠입니다. 반드시 짝과 함께하고 구명조끼 또는 부력 조절기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킨다이빙은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노클링과 다르게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중의 세계는 무중력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우주인처럼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스킨다이빙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장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경의 종류는 유리의 개수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유리가 하나인 것을 1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리가 2개 나눠진 것을 2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리가 하나, 둘, 3개 있는 형태를 3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하게 배수식, 배수판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마스크도 있습니다. 또한 눈이 나쁜 친구들을 위해서 2안식의 유리를 바꿔서 렌즈를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안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신 후 손을 놓아서 떨어지지 않는 장비가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장비입니다. 수중에서 물안경을 쓰는 목적은 물속에서 눈을 뜨면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눈과 물체와 공기 공간을 주면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안경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물안경을 사용을 하면 눈에 자극을 안 받을 수 있고 또한 코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안경의 유리는 열 처리된 안전 강화 유리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아서 깨지면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깨져서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주머니가 있으면 물에 들어갔을 때 압력이 발생하는데 코주머니를 이용해서 압력 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생긴 신발형과 끈을 조절하는 끈 조절형으로 나눠집니다. 오리발을 신을 때에는 짝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발을 사용하는 목적은 수면이나 수중에서 적은 힘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 수영이 미숙한 사람도 편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표본을 채취한다든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속도의 증가보다는 안전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이번에는 스노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클의 종류는 크게 배수변이 없는 이런 형태와 배수변과 드라이 캡이 있는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스노클을 쓰는 목적은 수면에서 유영을 할 때 머리의 무게가 약 8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스노클이 없을 시 머리를 들고 호흡을 하면 체력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필요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노클을 이용해서 편안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 장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장비를 통해서 스킨 다이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안전하게 스킨 다이빙을 즐기려면 수영장이나 얕은 곳에서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스킨 다이빙 장비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안경 착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안경을 얼굴에 댄 후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시고 마스크 끈을 뒤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랩이 꼬이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는 방법과, 두 번째, 반대입니다. 머리끈을 머리 뒤에 놓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들어 얼굴에 맞추어서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머리카락이 수경 안으로 들어오면 머리카락을 타고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들어오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물안경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안경에 물 빼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경에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물안경을 얼굴을 살짝 들어서 물안경 상단을 잡고 코로 공기를 흥 하고 뿜어주면 물안경 안에 압력이 차서 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흥 하고 닫으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흥 닫고 날 때까지 코로 공기를 내뿜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물안경에 물이 들어왔을 때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배수식이 있는 이런 물안경을 통해서 물을 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래를 보고 물을 배수변 쪽에 고이게 시킨 후 코로 공기를 하고 뿜으면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안경 불어내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우리는 항상 수압을 받게 됩니다. 수압을 받아서 만일 물안경이 눌리게 되면 눈이 충혈이 될 수도 있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코주머니에 공기를 하고 내뿜으면 물안경의 압력과 수압이 평행이 돼서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고글을 사용한다면 이 수압에서 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에서 사용을 하시고 바다에서는 반드시 코주머니가 있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리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발은 일반적으로 신는 방법이 신발형과 끈 조절형으로 나눠집니다. 신발형은 신발을 신듯이 발을 집어넣어서 신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발형은 맨발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뒤가 잘 구겨지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발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신는 게 편한 방법이고, 끈 조절형은 일반적으로 잠수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끈을 충분히 늘린 상태에서 포켓에 발을 집어넣은 후 끈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이번에는 오리발 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과 마찬가지로 배영 킥, 자유형 킥, 모자비 킥이 있는데, 앞으로 차기, 누워 차기, 옆으로 차기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서 오리발을 착용해서 수영을 하다 보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양손으로 오리발 끝을 잡고 수에 천천히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풀렸다 생각이 되면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한쪽 손은 오리발 끝을 잡고 또 한쪽 손은 경련이 일어난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육이 풀린 후에, 경련이 풀린 후에 가능하면 그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빙하는 게 좋습니다. 오리발 킥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경과 숨대롱을 착용한 후 맨발로 얕은 수심이나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오리발까지 차신 후 킥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발을 똑바로 핀 상태에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천천히 깊게 차주는 게 요령입니다. 특히 오리발이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서 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차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차기법, 앞으로 차기법, 누워 차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형 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듯이 전진 방향으로 자유형을 하는데 오리발을 썼을 때는 팔을 몸에 붙이고 넓게 차면서 수영을 하는 게 자유형 수영 방법입니다. 모자비형은 자유형 킥에서 몸을 옆으로 돌린 후 한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마찬가지로 크게 킥을 하면서 전진하는 게 모자비형 킥입니다. 배영은 누운 상태에서 머리 방향으로 전진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스노클이 누워있을 경우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수영을 합니다. 단 자주 뒤를 바라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숨도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숨도령의 위치는 물안경의 왼쪽에 차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의 호흡기입니다. 호흡기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스노클이 오른쪽에 있으면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에다가 스노클을 위치합니다. 이 숨대령 호흡법은 길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게 요령입니다. 또한 아까 마스크 물빼기처럼 스노클에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을 들어온 것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불어서 내보내는 불어내기법과 흘려서 내보내는 흘려내기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노클을 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수 아이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에서 이 입 부분을 입에다 넣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에서 여기 돌출된 부분을 어금니로 살짝만 뭅니다. 초보자들은 세게 물어서 이 돌출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호흡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이 하고 우나 유를 해가지고 이걸 덮습니다. 아, 이. 이게 스노클 무는 방법입니다. 숨대령 호흡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안경이 코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으로만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으로 호흡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은 평상시 호흡을 하되 길고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코로 만일 호흡을 하면 안쪽에 설이나 이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입으로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숨대령 물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대령을 통해서 호흡을 하다가 파도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오리발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어내기법과 흘려내기법이 있는데 불어내기법은 45도로 정면을 바라보면 숨대령이 수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호흡으로 강하게 1회, 투, 약하게 한 번 더, 투, 이렇게 물을 뿜은 후 첫 호흡은 천천히 호흡을 해줍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 숨대령 안에 물이 있을까 봐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배수변이 있기 때문에 물은 대부분 나가 있어서 편하게 호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잠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수면을 바라보고 올라오면서 수면에
한 2, 30cm 정도 접근을 했을 때 본인의 폐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투 하고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숨대롱에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이런 걸 흘려내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면에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첫 호흡은 조심히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입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머리부터 입수하기. 두 번째, 다리부터 입수하기. 상승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상승할 때는 한 손을 머리 위로 놓고 상승 지점을 바라보면서 오리발 힘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는 몸을 회전하면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수면 쪽에 위험한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올라오기 위해서 한 손을 들고 회전하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입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들어가기, 기역자 잠수라고도 하고 허리를 굽힌다고 해서 허리 굽혀 들어가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면에서 수영을 하다가 몸을 90도로 꺾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다리를 수면과 수직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의 무게에 의해서 몸이 물속으로 잠겼을 때 다리가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핀킥을 해서 물로 들어가는 방법이 머리부터 들어가기입니다. 허리를 굽혔다고 해서 허리 굽혀 들어가기, 기역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역자 잠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물에 들어가면 수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압력 평형을 자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리부터 들어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해서 침묵 잠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부터 들어가기 자세가 안 나온다든지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일단 물에 팔을 평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서 발을 젓고 팔을 물을 잡아주면 몸이 물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면 두 팔을 저어서 좀 더 깊이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이후 허리를 굽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리부터 들어가기 잠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 압력 평형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지친 다이버가 있을 때 끌고 밀고 육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친 다이버 끌기와 밀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다이버 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친 다이버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숨대롱을 빼주고 물안경은 착용하게끔 놔두셔야 됩니다. 이후 옆에 구조자의 겨드랑이 부분에서 양쪽 팔을 잡고서 옆으로 차기법으로 구조하는 방법이 지친 다이버 끌기이고 목 부분을 잡고서 끌고 오는 방법을 우리는 배영킥 아까 배우셨죠? 배영을 하면서 나오는 방법도 끌기 방법입니다. 또한 밀기 방법은 마찬가지로 구조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양쪽 발을 어깨에다가 놓고 앞으로 차기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시에는 나오고자 하는 곳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압력 평형,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강과 동시에 실시하고 약하고 짧게 자주 실시해 줍니다. 압력 평형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코를 막고 불기와 두 번째, 침을 삼키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턱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를 막고 불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팜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귀에 통증이 오기 전에 코주머니를 통해서 코 앞부분을 잡은 후에 코 앞부분으로 공기를 밀어 넣습니다. 코 앞으로 공기를 밀어 넣으면 고막이 뽁뽁 소리가 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력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구조는 외의, 중의, 내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는 고막이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압을 받게 되면 고막이 수압을 받아서 우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막 주위에 있는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아파오는데 이럴 때는 아까 배웠던 이퀄라이징, 코를 막고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유스타키오관이라는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올라와서 고막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줘서 아까처럼 평행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압력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세게 하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원창이 파열되게 됩니다. 정원창이 파열이 되면 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하게, 짧게, 자주 이퀄라이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킨 다이빙 할 때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K 사인, 그 다음에 방향을 지시하는 거, 그리고 위험할 때 하는 신호, 그리고 일반적인 의사 전달 신호를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서 좋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OK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멀리에서는 머리 위에다가 또는 OK 사인을 해줍니다. 수면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팔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주든지 팔을 피고서 흔들어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중에서는 멈춰, 올라가자, 내려가자, 지시할 때는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너, 나 지시를 해줍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손을 흔들어 줍니다. 뭔가 잘못됐다. 다 좋아. OK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물음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호를 가지고서 우리 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너 좋아? 너 괜찮아? 괜찮아. 너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럴 때 쓰는 수신호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거를 발견했을 때 육상에서 따봉 이렇게 왕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물속에서 상승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속에서 따봉을 외치고 싶으시면 2개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안 좋다는 거 아까 흔들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귀 어때? 나 귀 좋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안 좋아. 그러면 나 귀 안 좋아. 조금만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너 귀 좋아? 좋아. 너 귀 좋아? 나 귀 안 좋아. 조금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서 추울 때는 이렇게 피부를 쓰다듬는 것을 수신호로 해줍니다. 너 추운 거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 되고, 만일 추우면 나 추운 거 안 좋아.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추운 거 안 좋아.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동작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멈춰. 이렇게 해도 되고, 멈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를 봐 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봐. 이렇게 물안경에다가 나를 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수신호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시고, 수신호는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두 짝이 서로가 맞춰가면서 수신호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스킨 다이빙 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반드시 2인 1조 짝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파제 가까이에서 다이빙하면 위험합니다. 물에 들이오고 물이 나가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바다에 출입이 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고 안전 요원이 있는 구역에서 다이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상황이 나쁠 때는 다이빙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다 생물이 쏘였을 때 바로 좋지 않은 방법을 알아보고, 저체온증, 열사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와 눈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다이빙 시 물은 충분히 먹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위험이 따릅니다. 몸이 몹시 떨리거나 얼굴과 피부, 입술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나 손발이 저리고 마비 증세가 올 때 다이빙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만 다이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짝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안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안유는 짧은 시간에 밀려오는 파도가 한 군데에 모여서 빠른 물살로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표면 조류를 이야기합니다. 이안유를 만났을 때는 거슬러서 수영을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파도의 흐름을 따라 몸을 맡긴 후 해안선과 평행하게 약 20-30도로 유영하시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생물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생물은 공격성보다는 보호 본능에 의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생물을 만났을 때는 건드리거나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드라, 말미잘, 해파리, 성게, 요즘은 푸른고리 문어가 등장을 합니다. 침 또는 촉수로 찌르거나 따개비, 홍합, 산호와 같이 베거나 긁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류의 등지너머리는 매우 날카롭고 독성이 강하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상으로는 수중생물에게 쏘이거나 상처를 입으면 대부분 통증, 염증, 화끈거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구토, 부분적인 마비, 경련 등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시, 침 또는 촉수 등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암모니아가 없을 때는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을 이용해서 독성을 중화시키고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합니다. 만일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스노클링과 스킨 다이빙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다에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